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니시티 다이아몬드 이혁순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리더십 세미나에 저를 초대해 주신 이진옥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떠느라고 일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좀 예쁜가요? 네, 제가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 조금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핑크색으로 입고 왔습니다. 민망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유니시티 사업을 선택을 하면서 내가 혼자서 성공이라는 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으면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이다 보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로 가는 거고, 또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니시티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진옥 대표님을 처음 뵀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진옥 대표님은 모르시죠? 제가 이제 아마 PD쯤 됐을 때 약 한 1년 3개월 만에 PD를 달성을 했었는데, PDP를 빼고 제가 이제 인천센터에 우리가 저기 월요일마다 유탑에서 이렇게 그 센터를 이제 OM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나 궁금해서 제가 PDP를 빼고 그 강의장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진옥 대표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의 현재 몸의 2배 정도 되셨을 때 있을 때였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소리가, 왜냐면 저는 지금은 많이 다듬어졌지만 남성 호르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엄청 크고,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여자는 목소리가 작아야 되는데 담을 넘으면 안 된다 막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저분은 누구냐, 나중에 보니까 이진옥 대표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일단 우리 대표님을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이진옥 대표님이 없으셨다면 제가 유니시티를 전달받은 저 밑에 파트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계기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진옥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열정을 담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22살부터 점포 사업을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이제 감사한 거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일산 토백이신데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에요. 금반지 한돈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70세까지 사업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뭔가 사업을 하면 가족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바깥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가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형제가 5형제인데요. 전부 다 20살이 넘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20대부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처럼 뭔가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22살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점포 사업을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 슈퍼를 차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살에 슈퍼를 차린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 이제 주위의 분들 부모님도 아니 왜 슈퍼를 차리냐 이러면서 말렸어요. 근데 제가 왜 슈퍼를 차렸냐면요, 제가 군것질을 엄청 좋아해요. 과자,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땐 철없는 나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돈을 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고집을 피워서 슈퍼를 차렸는데 당연히 망했죠. 한 10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린 게 요즘에는 다이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한 100분의 1 축소? 조그만 거. 옛날에는 선물 코너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점포를 차립니다. 당연히 망했죠. 1년 안에 접었습니다. 그래서 푼 돈이지 큰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차린 게 옷가게 차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을 조금 돈을 많아 먹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세 번째 옷가게 차렸는데 이번엔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근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10호점까지 내봐야 되겠다. 옷가게를.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데 몇 호점까지 냈을 것 같아요? 2호점까지 냈습니다.
2호점까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에 2호점까지 내는 것도 괜찮아요. 서울에 이제 한성대 입구에 티바지 전문점 2호점까지 내는데요.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다 접고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옷가게를 잘하고 있던 거를 접고 결혼을 했습니다. 큰애를 바로 낳고서 1년 있다가 제가 1년 정도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또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차린 게 이제 화장품, 네 번째 차린 게 화장품 코너를 차립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보면요, 바구니가 길 앞까지 다 나와 있어요. 바구니가. 그래갖고 막 이렇게 그 박스에다가 막 1,000원, 뭐 500원, 200원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아시죠? 그 화장품 코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시, 아침 10시에 문 열고 밤 10시 문 닫고. 그래서 저는요, 이게 사업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1년 365일 했던 것 같아요. 문 닫은 적이 없고요. 그거를 이제 바구니를 또 밤에 저녁 때 되면 다 착착착착 집어넣고 샷다를 내리고 자물통을 이렇게 걸고 그리고 퇴근을 하고. 근데 그 화장품 코너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블럭에다가 2호점을 냅니다. 그 다음 블럭에다가 3호점을 냅니다. 그래서 화장품 코너를 3개까지 내는데 그때 젊은 나이에 그래도 엄청나게 제 생각에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배웠던 게 있습니다. 부자는 점포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를 했을 때 2개를 차리게 되면 2배로 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2개를 차렸으니까 3개를 차리면 3배를 버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게 하나를 차려서 하다가 2개를 차리니까 2배를 버는 게 아니라 4배를 벌더라고요. 또 세 번째 차리니까 3개를 차리니까 3배를 버는 게 아니라 6배, 8배를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배가의 법칙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버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그걸 하면서도 다른 거가 뭔가 사업이 잘 된다는 게 있으면 그거를 또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27살에 아메이라는 사업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것도 제가 이거 사업하면서 아메이 사업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27살에 시작을 해서 18개월 만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남동생이 있어요. 막내 남동생이. 근데 그 친구가 그때 20살이었어요. 저는 27살이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드러머를 중학교 때부터 해서 그룹 사운드로 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KBS 열린 음악회 막 이런 데 이제 판을 내가지고 막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 집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누나 밥 먹으러 갈게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밥을 막 해놔요. 근데 제가 막 아메에 삘 받았을 때 4개월 됐을 때 얼마나 열정이 많아요. 그 동생이 이제 와서 밥을 먹고 났는데 식탁에다가 달력을 뜯어놓고요, 제가 아메의 사업 설명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음악을 하면 너무 가난한데 누나 이거 하면 진짜로 돈 벌 수 있어?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그 그룹을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같이 다이아몬드를 했고요. 그래서 21살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전 세계 최연소 다이아몬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형제가 오형제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뭔가 사업이라는 걸 하면 막 가족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틀이 박혀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아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남동생을 하고 저희 오빠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을 하나 뭔가 하려고 그러면 팩트가 나오려면 2박 3일 걸리는 사람 아시죠? 그 말을 아주 길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 뭔데 이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이 내용이 나오는 분인데 남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은 진짜 못한다,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그래도 하면 할 수 있어, 연습시키면 돼. 그래가지고 맨날 연습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저희 오빠가 에메랄드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강의도 잘하는 사람이 됐고요. 또 저희 언니하고 여동생이 있거든요. 언니도 에메랄드가 됐고요. 여동생은 DD, 그때는 PT, 지금 뭐 PT인가 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오형제가 그때 별명이 독수리 오형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메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6년 정도 진행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뭔가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다 보니까 TV 방송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바람이라는 게 불러서 저희 그룹은 큰 그룹이 아니라 작은 그룹이었는데 굉장히 급성장을 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걸 또 그때 느꼈죠. 근데 그 시스템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이제 우르르 우르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매 보상은 너무 어렵다. 나는 하는데 이 파트너 하자님들이 성공하기가 진짜 어렵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접을래. 그랬더니 저희 형제들도 나도 접을래. 그래서 다 접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게 저희 형제들이 그때 6년 동안 배웠던 것이 정말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젊은 나이였잖아요.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장착했던 그때 배웠던 걸 가지고 각자 지금 오형제가 각자 다른 계통에서 사업을 했는데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나서 접고 나서 30대 후반쯤에 제가 이제 한 36세 7세 이제 그때 접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만났던 게 뭐냐면 하나생명이라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여성 지점장을 남자 지점장에 보통 보면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남자 지점장만 뽑는데 여성 지점장을 뽑는 케이스가 하나 있으니 한번 도전해봐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거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찾아갔어요. 규정집을 달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규정집을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입사를 해서 이제 지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하나생명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제 지점을 운영하는 건데 40명 정도의 사원이 있었고 저는 일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책 보는 것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너무 좋아했고 지점장을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왜 토요일날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말라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날도 막 출근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저는 휴가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휴가를 다 내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월급을 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출해놓고 제출은 하고 돈은 안 받고 저는 뭐 하냐면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좋아해서 10년 동안 휴가 한 번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점장을 하다 보면요. 회식이 많고요. 남자 지점장들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는 술을 먹습니다. 제가 술 좋아하게 생겼나요? 잘 못 먹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좀 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지점장끼리 매일 술을 먹어요. 1차 하면 12시, 2차까지 하면 새벽 2시까지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안 좋다 보니까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약 한 12, 13kg가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8 사이즈까지 갔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내가 간이 안 좋고 그냥 살이 찐 거고 아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니시티를 40대에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한 46세인가 7세 때 유니시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제 친구가 예전에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이제 돈을 좀 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돈을 한 1,500 정도 빌렸는데 300만 원 갖고 1,200만 원을 안 갖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정말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저한테 한번 내가 뭔가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내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가 이게 똑똑하니까 네가 좀 들어보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대요.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데? 그래 넌 들어봤어? 6개월을 들어봤대. 6개월. 근데 네 생각은 어떤데? 너무 괜찮대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네가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냐? 친구니까. 제가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친구가 길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친구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돈 벌어서 넌 돈도 갚을게. 그런데 꼭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긴 걸 읽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친구가 뭔가 시작했는데 나한테 팔아달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또 측은지 집에 제가 그래 와라. 일요일날 3시까지 와. 일요일날 내가 나올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누굴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그분이 또 막 펼쳐놓고 뭘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앉아서 딱 설명을 하는데 일단 100년 넘었대요. 그리고 혈압 당뇨에 좋대요. 그런데 저는 팔아주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10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만해도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그 당시에 35년에 당뇨를 앓고 계셨거든요. 어차피 사드려야 되니까 됐어요. 그냥 당뇨에 좋은 거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할 게 있다. 내가 이런 걸 봐서 엄마가 어떻게 드시는 거 이야기해 드릴 수 없으니까 엄마네 집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엄마네 집에 방문을 해서 엄마가 잘 드실 수 있게끔 어떻게 드시라고 알려드리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가능하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잘했던 게 뭐냐면
엄마네 집을 일주일에 두세 번을 방문을 해서 잘 드시게끔 챙긴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있고 몸이 안 좋고 막 이러면 잘 안 드시잖아요. 그 한 달 드셨는데 제가 집에 엄마네 집을 가니까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비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은 뭐 해외 가고 막 이럴 때 많이 사다 주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몸이 좀 가벼운 것 같고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대요. 엄마 안 비싸, 그냥 계속 드셔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두 달 얼마 정도 있다가 제가 간에 좋은 거 있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럼 그거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보내주면 안 되냐 했더니 와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회의실로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왔어요. 근데 회의실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더니 자료를 막 펼쳐놓고 또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간에 좋은 거 하나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또 이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독소를 빼야 되고 막 시작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못 들으니까 저 잘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 잘 진짜 몰라요. 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혈관 청소 세트, 장 청소 세트, 에너지 리버 막 이렇게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밤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또 새벽 출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놓으면 못 먹어. 그래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요. 아침에 먹으라는 것도 오후 2시에 그리고 6시 퇴근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먹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독소가 빠져요. 우리가 살찐 사람들은 습관이 아침마다 저울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몸무게는 안 빠져요. 근데 사이즈가 빠지면서 사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점장님 다이어트예요? 왜 이렇게 살이 빠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장사를 했었잖아요. 이거 점포 사업 가능하냐? 전화해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러면 제가 어디 뭐 들으러 다니고 이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 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여기에 관련된 책을 사서 싹 다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책 18권과 CD가 35장이 라면 박스에 포장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온 거예요. 저는 또 다행스럽게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녁에 술 안 먹고 일찍 들어가서 책을 읽고요. 오후에 지점장은 2시부터 한 5시까지 조금 한가해요. 그때 책을 읽고요. 책을 읽다가 18권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책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휴가를 냅니다. 일주일을. 그래서 처음 휴가를 쓰고 집에서 책을 읽고요. 마지막 날 이제 부장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독대 신청합니다. 그리고 사표를 냅니다. 근데 이제 지점장은 한 번에 사표 처리는 안 돼요. 이제 뭐 발령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한 거는 3개월 동안 저를 회사에서 많이 붙잡아줬어요. 일을 뭐 조금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성 지점장이 귀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설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3, 4개월 후에 제가 이제 사표 처리가 돼서 이제 사업을 전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말일까지 전업으로 이제 지점장을 하다가 1일부터 갑자기 이제 백수가 된 거예요. 이제 유니시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유니티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일을 하지 않아 스스로 들어오는 돈이 한 달 동안 내가 쓸 돈, 이거를 네트워크 사업을 20대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배웠던 거, 매우 열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성공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돈을 벌려고 시간을 투자하지 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돈이 돼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자가 되려고 하고 그걸 경제적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먼저 했던 아메 딱 네트워크 그거 하나밖에 경험이 없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회사, 그리고 저는 보상 때문에, 보상은 평범한 사람이 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보상이 있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보상이라면 나도 그리고 내 파트너들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전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야말로 나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난 10년 동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지점장을 하면서 10년 있다 퇴직을 할 건데 그때와 내가 유니시티 사업을 전업으로 시작을 해서 10년 후에 나의 인생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대기업의 지점장은 좀 연봉도 높고 뭐 아이 대학 자금도 다 나오고 복지가 굉장히 좋아요.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다 되니까. 그런데 그걸 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제 어떤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유니시티 사업을 전업으로 해서 10년 후에 내 인생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년 후에 내가 어떤 얼마의 소득과 어떤 성공자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노는 거를 잘 재미가 없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60이 되면 나는 그래 유니시티를 성공을 하면 이제 진짜 나에게도 노는 것이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이렇게 노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 이후의 삶에 제가 이제 예전에 20대에 열심히 살면서 제가 책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자기계발 강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책으로만 자기계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그 당시에 꿈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성공을 하면 20대 30대를 위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자기계발 멘토링 센터를 내가 한번 꼭 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재능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점장 생활을 하면 안주가 되잖아요. 굉장히 괜찮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유니시티 사업을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지? 그래서 제가 60대 이후에는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유니시티 사업을 하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니시티는 삶이 바뀌는 일이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버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예전의 내 삶과 유니시티의 성공 이후의 삶은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삶을 바뀌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와 앞으로 내가 유니시티 성공했을 때의 그 삶이 너무나 다른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생각을 하고 적고 했어요. 그때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이겁니다. 나는 100명을 만나야 되겠다. 왜요? 지점장 있잖아요. 예전에 아메 사업도 해보고 점포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1년 360일 문 닫은 적이 없어요. 장사를 했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점장을 12년 동안 하면서요, 많은 것이 몸에 밴 거예요. 시키는 거, 내가 안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대우 받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몸에 배서 사람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니스탑을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고객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색하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100명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100명이 만날 준비가 됐는가, 100명을 만나서 내가 일을 한다면 내 삶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을 하려면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저는 이제 저를 세뇌를 잘 시키는 편인데 이걸 했습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잖아, 너가 알잖아. 저한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할 게 뭔가를 이제 적었어요.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잖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의도적으로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잘 못하는 것도 이 사업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뀌려면 내가 바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사 생활을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된다, 그리고 하는 일도 정해주고 월급도 정해주고 다 정해주잖아요. 거기에 맞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유니티 사업은 어떤 겁니까? 사장도 나고요, 직원도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사업을 할 것인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 그죠? 처음엔 1년 360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하루도 쉬면 안 돼, 나한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몇 시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서 할 거냐,
고깃집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집에 앉아서 할 수 없고요. 편한 데 가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공부하고 시스템에서 공부하는 건 1번이지만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고객을 만나는 거는 만나는 거야말로 진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어디서 가 있을 건가, 무엇을 가서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것들, 누구에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 혼자 막 적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라는 질문은 하지 말자. 왜? 내가 해보지 않았잖아요, 유니시티 사업은. 근데 어떻게라는 걸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방법이 생각날까요?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만 정하자. 어떻게는 생각 안 해도 된다. 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레이저만 쏘시면 돼요. 눈빛에 힘을 주고서 레이저만 쏘면 됩니다. 아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고요. 세월이 가고 이제 내가 이 다음에 10년쯤 됐을 때 반드시 나는 성공자가 되어 있을 건데,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조금 더 이런 걸 열심히 했으면, 이런 걸 진짜 2배, 3배 했으면 10년이 8년 만에 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그걸 진짜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8년 만에 성공할 거를 6년으로 당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때 10년쯤 됐을 때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혹시 그때 좀 그렇게 할 거리라고 후회할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적어봤어요. 제가 그걸 적어보니까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를 정말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신 없는 거 자꾸 미루잖아요. 그죠? 하기 싫은 거 자꾸 미루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못하는 거 자꾸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3가지가 저한테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요, 창업을 제일 못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창업 아시죠? 예, 제품을 설명해가지고 누군가에 봐보세요. 제가 지점에 사원들하고 막 이랬다고요. 아침 조회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민원 처리 이런 것만 했다고요. 10년을 넘도록.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카탈로그를 막 얘기하다가 카탈로그를 꺼내서 테이블에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게 그렇게 안 꺼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정말 오면서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처음부터 카탈로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 그래서 누굴 만나면 뭐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안 꺼내지니까.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면서 후회하니까 테이블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렇게 매달 먹고 이거 써주는 것도 저는 쓰면서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진짜 어색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그게 몸에 밴 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기 싫은 것들이 있고요, 자신 없는 게 있고요, 못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부터 막 적었어요. 제가 그런 거, 나는 진짜 이런 것들을 먼저 하자. 저는 이제 저를 막 세뇌시키는 걸 잘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거부터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3번째 했던 게 뭐냐면, 일단 명단을 적자. 그리고 핸드폰을 열었어요. 명단을 이제 지인을 쓰려고 다 핸드폰을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명단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진짜 열어놓고 이렇게 옆에다가 노트에다가 나 혼자 이렇게 적는 데 있잖아요. 왜 모르는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진짜로. 그냥 저장만 했지 뭐 몰라. 그런데 모르는 이름이 많고요. 이 사람 뭐야, 누구야, 이런 사람이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친하게 지낸 사람이 없어요. 왜 없냐면 안에서만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퇴근하면은 술 먹거나 집에 가서 책 읽거나 이거 2개 말고는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도 지점장들끼리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고 세월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니시티 사업을 할 줄 알았으면 진즉 좀 많이 좀 친해 놓을 걸. 자,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이 생각을? 자, 지인을 빨리 다 쓰자. 그것도 빨리 쓰자. 어차피 되돌아갈 수 없다. 그래야 데려갈 수 없다.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사업을 할 거니까 10년이면 성공할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에 성공을 할 거면 나는 더 이상 다른 직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면 다른 직업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단이 이제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쓰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어차피 소문이 날 테니까 이왕이면 빨리 소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일날 지점장을 사표 쓰고 짐 들고 온 날, 다음 날 아침에 1일 날 눈 뜨자마자
부동산을 갔어요. 그래서 조그만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칠판과 테이블 하나와 의자 하나를 놓고 아는 사람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왜 난 안 불러? 그러고 자기네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설명을 안 들어요. 제품 설명을요. 그리고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먹겠대요. 그리고요, 관리도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내 주고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은 초엠에 올리는데 내가 창업한 게 아니고 내가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죠? 관리도 안 되고, 이래서 그때 처음에 먹었던 사람들이 제 소비자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계속 100명까지 약속을 잡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냥 계속 100명하고 상담을 하자, 이거. 그래서 무조건 약속을 잡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때 핸드폰을 막 하고 계속 누군가를 불러대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근데 너무너무 이제 제가 이제 지점장을 했으니까 이런 거죠. 뭔가 진짜 괜찮은 거 사업을 하려고 나갔나 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찾아오다가 와서 들어보면 아니 건강식품 판매하려고 그만둔 거였어? 이러고 사갖고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설명을 안 들으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진짜 새로운 지인을 내 핸드폰에다 저장을 하겠다. 다시 진짜 명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평생 가는 사람들을 나의 핸드폰에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서 저장해야 되겠다. 나를 만나 건강을 찾는 사람, 나를 만나 날씬해진 사람, 나를 만나 자존감이 올라와서 사는 게 즐거워졌다는 사람, 그리고 나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 나와 함께 평생 소득을 만들어가는 사람, 평생 여행을 다닐 사람, 진짜 지인을 만들어서 내 핸드폰에다 저장을 하고 이런 분들과 평생 동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초였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찍부터 점포 사업도 했었고, 좀 아메이도 조금 경험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지점장도 했었고, 이런 일을 계속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이제는 진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진짜 처음부터 제가 막 노트에다가 적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것도 많이 적어놨어요. 혼자 제가 적는 걸 좋아하는데, 사업은 업다운이 있거든요. 미리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업다운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분이 업다운이 있어요. 그리고 일도 업다운이 있잖아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도 그래요. 올라갔다가 오늘 많이 벌었다, 오늘 좀 안 나왔다가,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소비자의 업다운은 또 아주 피곤하잖아요. 소비자 업다운 많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파트너는 어떨까요? 파트너도 업다운이 많잖아요. 그거 기분 맞춰야 되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사업의 업다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데 또한 이런 업다운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업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업이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든, 그리고 삶이 그러죠. 삶이 업다운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때 결심한 게 있어요. 이걸 막 적어놓고 제가 그 밑에다가 별표해서 형광펜으로 칠해놓으면서 적었던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업다운이 왔을 때 절대로 3일을 넘기지 말자. 3일을 넘기지 말자. 그래서 이틀만 되면 어떻게든 날 일으켜서 또 나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목표를 잡고 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업이지. 저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사업이지라는 단어를 내가 뭔가 있을 때마다, 조금 힘들 때마다,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사업이지라는 말을 많이 노트에 적었어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사업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이 유니티 사업이라서 업다운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나만 업다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업다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고, 그죠? 그래서 모든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업다운이 올 때 모든 업다운을 3일을 넘기지 말자가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결심결단했던 거다라는 거죠. 단 그 전에도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죠? 직장 생활을 했던, 점포 사업을 했던, 아이를 키우던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 때도, 그죠? 그런 때는 나에게 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니티 사업으로 내가 왜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저는 10년을 잡고 유니티 사업에서 그 이후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 그죠? 일을 하지 나오는 소득,
그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이 사업을 선택을 한 건데, 성공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그죠? 이 내가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와요. 테스트가. 저희 이제 엄마가, 친정 엄마가 굉장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이게 우리 오형제를 키울 때 굉장히 아주 초긍정도 완전히 대박 긍정이신 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슈퍼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망할 때도 있고, 좀 잘하려고 하는데 다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제가 이제 막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막 가서, 엄마 진짜 내가 이게 정말 안 돼. 왜 안 될까? 진짜 이러면서 내가 이제 막 속상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막 속상해고 거의 이제 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울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주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해도 평온한 표정으로 해요. 평온한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거 왜 하는 건데? 돈 벌려고 하지.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성공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네가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야. 그 테스트에 네가 질 건지 안 질 건지 너가 선택하는 거야. 너한테 그리고 그런 게 오는 거는 네가 성공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뻘떡 일어나서 또 나가요. 엄마 알았어. 엄마 알았어. 이러고선요 다시 또 뻘떡 일어나서 나와요. 그걸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진짜 어떻게 맨날 그런 말을요 그냥 1초도 안 걸리고 다 해요. 그래서 오형제가요 전부 모든 각자 사업을 다 하는데 뭔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달려가서 의논을 해요. 그럼 바로 답이 나와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또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이 내 세상이 내가 만약에 유니시티를 성공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나는 분명히 세상이 내게 시험을 할 거다. 성공이 정해졌으니까 나는 이때 절대로 지지 않을 거다. 이게 테스트라는 걸 잊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각오부터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니티 사업을 경험하는 모든 것은 깨달음인 것 같아요.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래서 나를 크게 만들려고 또 테스트가 왔었구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사업은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다 잘하고 싶잖아요. 나도 유니티 잘하고 싶다. 제가 이제 시작해서 3개월쯤 됐을 때예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스폰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3개월 된 어느 날 전화를 하니까 없는 번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는 건지 알고 왜? 그리고선 다음 날 또 전화를 하니까 없는 번호로 나와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 스폰서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이러고서는 3일째도 없는 번호로 나오니까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스템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3개월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하고 찾아서 해가지고 그 후에 스폰서를 찾았는데 그 스폰서님이 박미주 대표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스폰서님을 어떻게 연락처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전화를 이제 드렸어요. 제가요 저 밑에니까 모르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우리 그 스폰서님이 전화가 없는 번호로 나와요. 어떻게 된 거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스폰서님이 다음 날 전화가 오셨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한 번 오시겠대요. 근데 박미 대표님 대구 사셨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일산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서 저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스폰서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약속 있으면 잡으시면 되고요.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셨습니다.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분이 하늘같은 아메이 사업을 해봤잖아.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직급이.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전화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호전반응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런 사람 뭐 컨셉 잡아야 돼요? 아니 이게 돼요? 그래갖고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진짜.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이제 가끔 그래도 한 번씩 전화, 아니 왜 전화 자주 하시라니까 안 하세요? 아, 네, 자주 할게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스폰서님이 제가 어려워하니까 이런 말을 하십니다. PD, PCM 방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오시면 공지를 거기서 하는 걸 받으니까 세미나는 언제 있어요? 랠리는 언제 있어요? 센터는 이런 거 있잖아요. PMC는 언제? 뭘 보고 정보가 없잖아요, 저는. 그리고 스폰서님이 너무 많으니까 저 밑에니까 저한테까지 일일이 전화해서 막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궁금하니까 PD를 오셔가지고 PCM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제가 이제 PCM 방에 이제 들어가려고 열심히 이제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PD 1차를 찍어진 거예요. 저절로 찍어진 거예요. 막 열심히 저는 뭘 모르니까 뭐 몇 개월 안 된. 그리고 막 하면 찍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스폰서님 제가 이렇게 해서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스폰서님이 3개월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달에 2차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2차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열심히 혼자 뛰는데 20일쯤 됐는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폰서님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제가 스폰서님 저 PD 이번에 2차 못 갈 것 같아요. 이랬더니 스폰서님이 네? 1차하고 2차 안 하시는 분은 없는데? 왜냐면 별로 안 친하니까 스폰서님도 뭘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다시 해서 갈게요. 그리고 안 갔어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은 PD를 달성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셨군요. 그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그날부터 2달 동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 PD를 와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으라는 거지? 맨날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그 당시에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누가 위에 PD 이상 직급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박미 대표님이 하이핀이 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나온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어, 직급 가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분들이 도전하는구나를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게 3개월 후쯤이에요. 스폰서님, 제가 PD를 가야 될 이유를 찾았어요. 제 요번 달에부터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네, 대단하십니다 이러더니 하는 말이, 근데 12, 1, 2는 보통 잘 안 가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2, 1, 2를 갔어요. PD를 혼자.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PCM 방에 가보니까 막 공지가 뜨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미나가 지방도 PMC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할 때가 이렇게 많았어? 이래서 지방에를 핀을 빼고 지방에 PDMC 하는 데를 혼자 지방 가서 공부하고 5주 여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래서 와갖고 우리 팀한테 맨날 알려줘, 이런 걸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할래 또 오기 시작을 해요. PD가 된 게 시작이잖아요. 테스트가 또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제가 이제 PD를 갔다 했잖아요. 6개월 이후에 저의 파트너를 PD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PD가 이제 가고 나서 이제 같은 PD끼리는 상담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래?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박민지 스폰서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중간에가.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이 스폰서님 때 가니까 제가 이제 스폰서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폰서님이 이제 도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만나면 자기 밑에 파트너 본인 이렇게 해서 인사를 안 하고 아는 체 하지 말아달래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미나 같은 데서 만나잖아요. 그 전에는 안 만나지만, 근데 제가요 또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이제 슬픈 거예요. 세미나만 갔다 오면 행복해서 와야 되는데 갔다 올 때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눈이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눈이 마주치는데 인사를 안 하는 게 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게. 근데 지금도 이제 근데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아는 체는 안 하고 살지만 유니시티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박미지 대표님이 그만큼 또 도와주고 계시니까 잘하는 거죠. 그때 제가 그게 업다운이 며칠이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3일요. 그런데 이게 1년을 가더라고요.
1년을 가더라고요. 왜냐면 만나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근데 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센터가 가까이 오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왜냐면 센터가 없어요. 전 센터가 없을 때니까. 인천센터 오픈하고 선릉으로 가고 멀리 갔었는데 너 인천센터 오픈하니까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이제 감사해서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코로나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코로나 터지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센터 다 문 닫고 뭐 하잖아요. 그 이제 모이질 말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큰일 났다. 그런데 재미난 건 제가 진짜 유니시티를 잘할 수 있는 팔자인가 봐요. 코로나가 2월 달에 터지는데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1월 달쯤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본인이 무슨 학원 같은 이런 강의장을 했는데 그거를 문 닫는데 혹시 의자가 필요하면 사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센터를 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저는 필요가 없는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으셔서 전화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공짜로 가져갈 생각은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 공짜라는 말에 언제 센터를 낼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베란다가 넓으니까 그걸 다 실어다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갖고 80개를 베란다에다 갖다가 진열을 해놨어요. 이게 막 싸놨어요. 그런데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정말 재미난 건 4월 달쯤 됐는데 예전에 제가 지점장 할 때 데리고 있었던 분이 대리점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대리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 대리점 밑에 지하에 이렇게 센터를 조그맣게 교육장을 차려놨는데 본인이 이제 교육생들 들어오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센터가 필요가 없어서 쓰질 않고 있어, 비어 있으니까 지점장님 그거 쓸 일 있으면 쓰셔도 돼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책상만 있고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만 달고요. 의자 다 갖다 놓고 칠판만 달고 이제 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옛날에 감사하다 하면서 전기세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기에 가서 이제 막 코로나 때 못 모이는데 우리끼리 막 모여갖고 하는 거예요. 재미난 건 아니 바깥에 가서 뛰어야 되는데 우리 파트너들은 거기 와서 맨날 쓸그닦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센터가 없었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그 센터가 조그맣게 생기니까 엄청 팀워크가 잘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2층에다가 내가 새로 오픈을 진짜 센터로 오픈해야 되겠다 결심이 쓰기 시작해서 코로나 때 제가 일산에다가 진짜 센터를 3층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막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파이어도 갔었고요. 제가 이제 루비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 그렇게 이제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루비를 이제 1차를 찍게 돼요. 그런데 또 쉬운 건 없어요. 루비 1차를 찍어서 이제 진짜 이번에는 스폰서님 이번에 꼭 갈게요. 이러고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이 생겨요. 우리 이제 파트너 중에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친동생은 아니고 동생, 정말 사랑하는 동생인데 PD를 이제 도전하는데 아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불이 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사망 직전.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난리가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라 한 달 동안 그 병원을 내가 같이 가고 계속 이제 그걸 하느라고 저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맨날 데리고 와서 같이 맷밤도 자고 이랬던 아이라. 그래서 저도 막 너무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그 친구가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2차 하자 이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스폰서님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를 한 번에 가겠습니다. 루비를 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2차를 찍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뭐 회복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했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저는 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도 줌으로 저희끼리 이제 디렉터 이상 나오면 저희끼리 줌을 또 만들어서 줌으로 하고요. 또 스폰서님이 이런 걸 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스폰서님 한번 스피치 한번 들어오셔서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한번 들어와셔서 스피치를 해주시고 줌으로 들어와서 해주시고 우리끼리 랠리 막 PPT 만들어서 랠리 하는 걸 보시고 아니 너무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요. 그럼 저는요 스폰서님이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한 2번
번, 세 번 만나서 상담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스폰서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한번 칭찬하면 막 그게 한 달을 가요. 한 달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난 역시 잘할 사람인가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못 모이게 하잖아요. 5명 이상 못 모이게만 하니까 디렉터 이상을 다 모아놓고요, 저 밤마다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낮에는 못 모이니까 밤에 하고 일요일만 오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이라 그래서 강의하는 걸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네 집이든지 잡아라. 그래서 강사를 보내주고 그 초대한 사람, 그 이제 당사자 집 듣는 소비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소개한 사람, 이렇게 3명만 앉아서 강의를 해줘라 가서. 이래가지고 그런 집을 막 계속 늘렸어요. 근데 그런 집이 그냥 몇십 집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미팅 강사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근데 저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그 루비하고 다이아몬드 한 번에 이제 갔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우리가 이제 인터뷰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묻는데 저는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힘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차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아까 1년 갔다는 거. 근데 사실 메가월드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유탑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예요. 2번째예요. 저번에 유탑 갔을 때랑 여기. 왜냐면 메가월드에서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세미나 같이 하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한테도.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위기가 와도 정말 누구든지 맘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올인이라는 거, 집중이라는 거, 몰입이라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뭘까요? 올인이 뭘까요? 저는 미친 듯이 현장을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나게 뛰어야 돼요. 우울해서 레이저가 안 나오거든요, 우울하면. 그래서 정말 신나게 뛰어야 되고 늘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 마음, 나는 끝까지 내가 10년이 돼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 행동을 멈추지 않는 리더가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목표예요. 그러면 정말 나같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나는 10년 후에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나는 누구든지 어떤 리더를 봤을 때 가슴을 뛰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잘 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내가 정말 스폰서님한테 어떤 파트너가 되고 싶으냐, 10가지, 100가지 싸가지 하고 싶은 그런 파트너는 아니겠죠. 자, 저는 이제 파트너로서의 수용하는 그릇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폰서의 10가지가 되는 파트너가 있어요. 이게 진짜 있는 말이죠. 나무의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스폰서의 10가지가 되는 파트너가 되고 싶으냐, 스폰서의 100가지, 가지예요. 제가 가지죠. 가지가 되는 100가지가 되는 파트너냐, 싸가지가 되는 파트너냐, 이거를 본인이 스폰서를 파트너인 내가 수용하는 그릇에 의해서 나는 어떤 성공자가 되느냐는 내가 어떤 파트너가 되고 싶은 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리 있었어도, 지금은 자주 보지만 멀리 있었어도 저는 항상 결심했거든요. 나는 스폰서님께 멋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끝나면 저는 꼭 말을 했어요. 제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빨리빨리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전 잘 모르면서 막 뛰는 사람인데, 스폰서님 상담 끝나면 저는 항상 말을 했어요. 스폰서님, 제가 지금 잘 못해도 나는 스폰서님한테 진짜 멋진 파트너가 될 거고요, 스폰서님이 자랑하고픈 그런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스폰서님이 자랑하고픈 이웃손 김기영 그룹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은 늘상 저는 믿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진짜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믿어요. 이렇게 힘을 주시는 스폰서님이시죠. 누구에게나 다 스폰서님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입으로 뱉지 않아도 눈빛에 다 있다는 거예요. 스폰서님들은 여러분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잘할 수 있다라고 늘 용기를 주시는 그런 스폰서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장 많이 뛰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일대를 늘리고요,
일대를 계속 늘리는 거에다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일대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뎁스를 하는 거에다 올인을 하고요.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밀착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스폰서님하고 밀착은요, 잘 될 때도 밀착을 해야 되지만 안 될 때도 밀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더 미팅에 올인하고요, 더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고요, 스폰서의 파트너인 내가 100가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자,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CM이 되면, PD가 되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있고 자리가 사람을 망친다는 말도 있잖아요. PD를 갈 때 내가 80% 정도, 70% 정도 내가 막 현장을 뛰어서 내가 정말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뛰어서 이렇게 해서 가신 PD를 달성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 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핀업을 하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 속도가 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PD의 관문은 진짜 리더가 걸러지는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임계점을 넘는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임계점이 저는 PD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결심하면 갈 수 있다고 스폰서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리더분들이 늘상 말씀을 하시죠. 저 헉이라고 써놨잖아요. 진짜 헉헉대고 가요.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임계점, 자, 꼴딱산, 이제 막 이제 꿀딱꿀딱하면서 가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PD를 달성하면 절대 끝이 아니고 그때가 시작이에요. 내가 그만큼 커져 있어요. 커져 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쉽게 잡아져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PD 온 것처럼 뛰면 사파이어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사파이어 온 것처럼 뛰면 루비를 갈 수 있다라는 거, 루비 온 것처럼 뛰면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넘는 거예요. 이거는 스폰서가 대신 넘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주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제일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PD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진짜 희열감을 맛보게 돼요. 왜냐면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내 파트너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파트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했으면 내 그룹 안에서 내 파트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늘상 제가 그냥 PD 되기 전부터 늘상 저는 내 파트너가 3명이어도 제가 스폰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내 팀 안에서 누가 파트너들이 나를 누구에게든 소개시켜주고 싶은 스폰서인지, 그리고 진짜 스폰서가 저 형제 라인하고 친해질까 봐 걱정하는 스폰서인지, 두려운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메타인지 해야 돼요. 나를 잘 보고 내가 정말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한 달 안에 날 바꿀 수 있어요. 누구만 바꿀 수 있냐면 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안에 나를 바꿀 수 있다 결심하면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PCM 멤버가 되시고 그 다음에 멈추지 말고 현장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PD를 갔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갔냐? 뛰어서 가신 분들은 자기한테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현장을 가면 나는 커져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세상의 기운이 나한테 더 큰 것이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현장을 뛰게 됩니다.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잘 알아요, 저를요. 그런데 제가 믿는 건 뭐냐면요, 저는 양을 믿어요. 저는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은 질을 따질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양이 질을 이긴다는 것을 저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시티 사업은, 저는 네트워크 사업은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10명한테 전달하고 괜찮은 파트너가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몇 명 전달해야 될까요? 100명이에요. 100명 전달할까까지 여러분이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부조와는 다른 유니시티 부조는 뭐라고요?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늘 가까이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늘 가까이에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정주영 회장님이 쓴 말이에요. 대개의 사람들은 출발이 비슷했다는 것도 과정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까맣게 있고요, 결과만 보고 얘기한다는 거죠. 결과의 불균형에 대해서만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과정의 노력이에요. 노력. 이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처음부터 유니시티로 내가 성장의 목표를 가졌다면 성장, 더 이상 성장 안 해도 나는 여기까지가 만족해, 그리고 나는 은퇴해도 돼, 이러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스폰서님과 밀착하고 시스템과 밀착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스템과 내가, 그 다음에 스폰서님과 내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한 방향에 손잡고 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스폰서님께는 믿음직스러운 파트너, 파트너에게는 뚝심 있는 든든한 스폰서, 형제 파트너에게는 나눠줄 수 있는 파트너, 팀에게는 도움이 되는 파트너. 저는 이제 이것이 내가 되고 싶은 걸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늘상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는 다시 4년제 대학을 다시 입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5년부터 2025년, 26, 27, 28 대학 4년의 생활을 지금 출발을 한 대학 1년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족 사업이라서 저희 큰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4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사파이어고요. 이제 루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작은 애가 제가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둘째를 안 낳고 있다가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큰애하고 13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두바이를 도전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두바이 3차이자 시니어 디렉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없어요, 우리 작은 아들은. 그래서 콜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더 바빠졌어요. 현장을 뛰고 고객님을 만나고.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강을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하고 정말 평생 나오는 연금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신나게 전달한다면 누구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그리고 원하는 사람을 같이 함께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머릿속에만 그리지 말고요, 당장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작은 행동. 저희 아이가 시작을 하니까 현장에서 매일같이 고객과 함께 뛰는 시간이 하루 중 몇 시간이었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작은 애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10년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10년이 지나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이와 함께 우리 온 식구가 같이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하루 종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니시티를 만난 건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고요. 우리 유탑, 그 다음에 이진옥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 시스템 안에서 있는 한 반드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렇게 저를 이제 초대해 주신 우리 이진옥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